네, 어서 오세요. 오늘 기획 테마 여행 역사편 삼별초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는 고려시대 군사 조직 중의 하나로 무신 정권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력 중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려의 최씨 정권을 지지하고 몽골과의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별초는 1270년대에 몽골의 지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났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쟁을 벌였는데요.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간의 항쟁을 해요. 저도 이제 삼별초 처음 들어봤을 때는 한 10년, 20년 항쟁했다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강화도 시기와 진도 시기, 제주도 시기로 나뉘는데 강화도 시기는 이제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고려 정부가 같이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고려 정부는 이제 몽골과의 이제 항복으로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삼별초가 이제 강화도에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항쟁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금방 밀려버렸죠. 밀려버려서 바로 진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 삼별초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진도에만 삼별초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포, 마산, 금주, 김해, 동래, 거제, 남해도, 나주까지 확보를 하고 제주도까지를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삼별초 항쟁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밀리면서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로 넘어가게 되죠. 제주도 시기에서 이제 최후의 항쟁지인데 이제 삼별초는 몽골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결국 1273년에 항쟁이 종결될 때까지 최후의 항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일 밑에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는 아닌데 야사. 야사가 재밌죠. 이제 제주도에서 도망가서 오키나와로 갔다. 일본의 오키나와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정설로 얘기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별초는 이렇게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에 거쳐서 일으켰던 항쟁인데요. 이 항쟁의 역사를 답사를 갈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별초 항쟁의 시작지로 고려의 피난 수도였습니다. 강화도는 삼별초가 첫 항쟁을 벌인 장소로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도입니다. 이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밀려난 후 항쟁을 벌인 두 번째 장소.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의 장소가 있지만 그 중에 메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지속적으로 항쟁을 벌이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입니다. 삼별초 최후의 항쟁지로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삼별초는 몽골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결국 항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진도 외에도 뭐 거제도 이런 데도 그 항목 유적지의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사지만 오키나와까지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여행 기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시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핵심 장소가 강화산성과 고려 궁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삼별초가 항쟁을 시작한 장소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에서 삼별초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 항목 유허비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볼거리가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의 유적지고 항쟁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간 김에 뭐 젖국갈비도 맛있는 거 먹고 소창체험관에서 강화도에 체험도 하고 이러는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진도입니다. 진도는 용장성과 울림 삼별초공원이 유명하고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쟁을 벌인 주요 장소로 삼별초의 역사적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간 김에 뭐 남도 백반도 먹고 울림 삼방도 가고 산채비빔밥도 먹으면서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주도예요. 항파도의 항목 유적지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여기가 이제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항쟁을 벌인 장소로 제주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그래도 꽃도 많이 피고 해가지고 사진 찍기 굉장히 이쁜 곳이기도 하니까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환해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전역에 조금 흩어져 있는데 제주도 해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장벽 같은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제주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그 꼼바위가 있는 환해장성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쪽에 한번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역사적 의미도 찾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에코랜드나 뭐 제주도에 놀거리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도 뭐 돈베고기 정식이든 갈치구이든 원하시는 거 이렇게 식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별초의 키워드입니다. 항쟁, 천도, 의지, 군대, 자주국방, 항몽, 바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뽑아보자면, 삼별초의 항쟁을 따라 항쟁의 역사 알아가기. 삼별초의 항쟁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항쟁의 역사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도 항쟁의 역사기도 하고요. 예, 이런 항쟁의 역사들을 이렇게 삼별초를 대표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삼별초를 보고 배우는 의지와 신념의 놀라움, 그리고 최대판도 몽고의 힘과 맞서 싸운 고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삼별초의 이면, 백성으로서의 삶. 아무래도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의미로서 끝까지 항쟁했던 그런 멋진 우리나라의 의기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강화도나 진도,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전쟁에 휘말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과연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주제를 뽑는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별초의 여정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바다. 이 삼별초가 지나간 곳곳이 정말 아주 경관이 멋진 곳입니다. 자연의 경관이 굉장히 멋진 곳이기 때문에 이 삼별초의 여정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들을 진짜 물리도록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많이 핫한 주제는 아닌데, 그 자주국방과 군대의 역사라는 주제로 해서 여행을 하신다면 그 기획 또한 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획은 이제 역사와 여행을 결합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기획은 이게 가까운 강화도 나들이부터 1박 2일의 진도, 2박 3일의 제주도, 3박 4일의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매력적인 여행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섬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여행지들과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풍요 또한 놓치지 않는 코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만 잘 엮는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리고 멋진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별초 항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